안녕하세요. 진로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음악 전공하게 된 계기, 또 음악 전공을 이렇게 놔주게 된 그런 계기,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음대 졸업하고 음악 오디오 연구실이라는 공대 연구실로 입학한 이후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석박통합이라는 석사랑 박사를 합쳐서 이렇게 한 번에 쭉 하는 전형으로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석사로 지원을 할까 했는데 어차피 석사하고 내 성격상 석사 1, 2년 했다고 뭔가를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럼 박사를 어차피 할 텐데 이 한국에서 뭐 이쪽으로 더 연구를 하기에 당연히 카이스트에도 되게 좋은 랩이 있고 뭐 다른 연구실들도 있지만 뭔가 이제 익숙하기도 하고 이 서울대라는 울타리가 굉장히 저는 그때 좋았거든요. 기숙사에 살기도 했고 뭐 이 관악산의 느낌, 전기? 그것도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제 계속 나는 서울에 있고 싶어. 그러면 박사도 여기서 할 것 같아. 그럼 석박통합으로 지원을 하자. 그래서 이제 지원을 일단 했고, 뭐 석박통합도 나중에 교수님과 협의를 한 후에 뭐 박사를 다른 데 가고 싶다 하면은 뭐 석사로 돌릴 수도 있고 이런 제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릴 수 있는 거면 일단 통합으로 시작을 하자. 이제 해가지고 석박통합으로 이제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인터뷰 때 막 너 뭐 음대생인데 너 수학은 얼마나 할 줄 알아? 너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했니? 사실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되지만 왜냐면 수업 시수가 아예 달라요. 그 뭐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뭐 4시간씩 이런 식으로 하면 예중 예고는 진짜 막 주 1시간? 수학을 주 1시간밖에 안 하고 나머지 시간을 뭐 청음하고 시창이랑 청음하고 뭐 음악 합창 수업하고, 그러니까 다 음악 관련 수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국영수 사과에 대한 지식이 거의 안 쌓인다고 보면 되는데, 적어도 부산 예중예고에서는 저는 그랬는데,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어쨌든 하겠다고 해야지. 인터뷰 면접 보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그래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패기로 입학을 한 거죠. 근데 입학을 딱 했어. 근데 교수님들이 왜 걱정하셨는지를 바로 깨달았어요. 그 1, 2년 차 동안 제 인생의 암흑기였던 것 같아요. 그 석박통합 1, 2년 차가 제 인생의 거의 진짜 찐 암흑기였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말 많이 헤맸어요. 논문을 봐도, 그러니까 영어로 뭔가 글을 읽는 것 자체가 물론 음악학과일 때 하긴 했지만 이게 너무 그게 다른 거야. 음악학과 때는 소설 같은 그런 진짜 글을 읽는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뭐 데이터, 그리고 피겨, 그림, 통계 수치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고, 뭐 코딩의 키읔자도 몰라. 나는 컴퓨터 컴맹이었어요. 저는 심지어. 그래서 맨날 오빠가 너는 기계치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 핸드폰을 쓸 줄 몰라서 딱히 핸드폰에 대한 욕심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기계치였는데 코딩도 해야 되고 수학도 배워야 되고 막 그런 이제 통계 수업 같은 데 가면은 이거 고등학교 때 다 했던 거죠? 뭐 이제 그 다음부터 진행할게요 이렇게 하시는데, 고등학교 때 전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통계 수업만 한 3번 들은 것 같아요. 통계 수업만 3학기에 걸쳐서 기초 통계 뭐 무슨 통계 해가지고 통계만 3번을 듣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1, 2년 차 동안 내가 수업을 들은 게 맞는 건지, 막 기말고사에 갔는데 뭐 문제가 뭐 20문제면 10문제도 못 풀고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난생 처음 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는 뭐 시험이라는 거는 모든 문제를 다 쓰는 건 물론이고 쓰고 나면 당연히 성적을 좋게 받는 거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라는 거를 그때 이제 완전히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인생을 배우려고 여기를 왔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만심에 이렇게 유아독존으로 살아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이런 기회를 주셨는가 보다 하면서 이제 그 기간을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때 이제 기숙사 그런 막 학생생활관 조교 이런 걸 하면서 좀 그런 거기서 하는 행정 업무는 되게 단순 반복 업무여가지고 그런 걸로 좀 뭐랄까 자존감을 채운다고 하면 좀 그런데, 그래도 내가 쓸모있는 1인분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대학원 밖에서 많이 찾았던 것 같고, 대학원 안에서는 개인적으로 엄청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근데 다행히 또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제 곁에 계셨던 선배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셨고 교수님도 당연히 너무 좋은 분이셔가지고 엄청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막 헤매고 있으면 사실 별로 상관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헤매고 있으면은 약간 불러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5시간 동안 나 할 일 하고 있을 테니까 너 모르는 거 생길 때마다 물어봐. 약간 그땐 GPT가 없었으니까 약간 인간 GPT처럼 그렇게 옆에 저를 앉혀서 막 모르는 거 생길 때마다 이렇게 물어봐라고 이제 해주시고 그럼 진짜 진짜 기본적인 거부터 저는 다 물어봤거든요. 파이썬은 어떻게 깔아요? 약간 이런 거부터 매틀랩은 어디서 다운받아요? 막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진짜 막 그렇게 하고 그때 하필 또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제 1, 2학년 때 막 자주 못 보고 하는 게 좀 더 힘들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보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선배님들한테 막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줌 링크를 하나 또 던져주세요. 들어와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왜 이런 거냐면 하면서 막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음대 다닐 때는 교수님이 설명해 줬는데 몰라도 모른다고 할 수 없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고 알아와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깨우쳐 와야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설명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공부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 진짜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음대생과 공대생은 너무 성향이 달라. 진짜 깜짝 놀랐는데 공대생들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음대생들 중에 F가 좀 많으면 여기는 이제 진짜 쌉쌉티들이 진짜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께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다 보니까 너 이해 못했지? 이해 못했으면 솔직하게 말해. 막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솔직하게 네 모르겠어요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바닥부터 배운 거죠. 그래서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아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1, 2년 차를 지나고 뭔가 좀 어렴풋이 이제 내가 공부라는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 논문을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차에 또래 친구들이 이제 그때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바로 그 갔다 보니까 좀 어린 편이었는데 3년 차 때쯤에 제 또래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좀 더 약간 징징거리기도 하고 나 이런 거 잘 몰라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되게 위로도 많이 해주고 같이 막 여행도 많이 가고 막 술도 많이 마시고 하면서 근데 술 마실 때 그냥 술만 퍼마신 게 아니고 약간 그런 생산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고민이나 영구적인 고민이나 그리고 음악 얘기도 진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랑 너무 잘 맞았던 거예요. 저의 이런 관심사나 고민이나 그 같이 겪고 있는 힘듦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맞아서 제가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석사로 전환하는 그 시기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가 버렸고 그게 흘러가면서 나는 이거 그냥 계속 해야겠다. 그런 잘 안 되지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석박 통합은 3년 차 정도 되면 수업을 다 듣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 뭐 논문 자격 시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너가 이제 논문 쓸 준비가 됐니? 졸업 준비를 할 이제 사람이니? 이렇게 이제 자격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또그 벼락치기를 해가면서 이제 열심히 시험을 보고 했죠. 이제 뭐 그러면서 뭐 첫 논문도 쓰고 이제 4년 차 때쯤에 엄청 늦은 건데 4년 차 때쯤에 첫 논문도 쓰고 뭐 해외 학회도 가고 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게 4년 동안 똑같은 한 분야만 공부를 한 건 아니었고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엄청나게 넓은 분야에서 난 어떤 연구를 해야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막 찾느라고 뭐 음악 인지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떻게 인간이 음악을 인지하고 막 이해하고 뭐 감정을 느끼는가 이런 연구도 하고 그리고 뭐 뮤직 AI 뭐 이제 피아노 연주를 이제 그 AI로 평가하는 거 아니면 생성하는 거 뭐 이런 연구도 하고 그리고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휴먼은 이제 사람이고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이 인공지능하고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이제 연구들도 하고 또 되게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을 이제 4년차, 5년차 때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진짜 제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도 되게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그때 이제 당시에 해주셔가지고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논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논문 실적을 이제 4, 5년 차에 빠르게 좀 채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5년 차에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박사로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받는 학위는, 그러니까 연구 분야에 따라서 공학 박사가 될 수도 있고 이학 박사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나는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학회에 가서 제일 좀 그래도 뭔가 사람들에게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뭐 학회에서 뭐 상을 받았던 거, 그러니까 이런 학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거, 그런 모든 것들을 약간 조합을 해봤을 때 저는 약간 그 이제 사람이 음악을 이해하는 그 인지적인 메커니즘을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랬을 때 가장 크리티컬한 저의 부족함이 뭐였냐면, 제 연구들이 대부분 그런 비헤이비어럴한 그런 행동 기반의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음악을 다루다 보니까 뭐 아니면은 어떤 척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라고 응답을 설문을 한다거나.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주는 데이터다 보니까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하고 해석에 굉장히 한계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러니까 뇌에 대해서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그거를 1년차 때부터 뭐 여러 이제 선배님들 혹은 교수님들께서 이제 이런 분야가 있다고 알려주시긴 했지만, 그땐 제 되게 메인한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돌아서 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뭔가 이런 뇌과학, 인지과학을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5년차 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내가 했던 그런 음악 인지 연구들, 행동 연구들이랑 뭔가 이런 뇌과학 연구랑 좀 묶어서 이학 박사를 한번 받아봐야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졸업할 연차다 보니까 이제 그 제 위로 선배님들이 많이 없으셔서 뭔가 다른 데 가서 이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을 때인데,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쭉 그 대학원 5년 해서 10년 동안 서울대에서 계속 마음 한켠에 품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교환학생을 한번 가보고 싶다 였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는 실기 시험이다 뭐다 뭐 연습이다 해서 진짜 시간이 없었고, 대학원 때는 가고 싶었는데 대학원 입학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못 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논문 자격 시험 보고 논문 쓰고 하느라, 그리고 또 학회 가고 하느라 이제 딱히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졸업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이 교환 학생, 그러니까 사실 박사쯤 되면 교환 학생이라기보단 교환 학자에 가까운데, 그런 교환 학자를 한번 해보자, 도전을,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왕이면 이 뇌인지과학, 이런 뭔가 뇌를 실제로 뇌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는 뭐 EEG나 그런 것들을 하는, 근데 EEG가 뭐냐면 다른 영상에 막 나와 있는데, 캡을 씌우고 이제 젤 넣고 여기에 전극을 부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브레인 레스폰스를 뇌파를 받아가지고 저장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하는 이제 방식인데, 그런 방법론인데 그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 BK 브레인 코리아 펠로우십을 막 썼어요. 제가 막 이런 행동 연구를 했지만 뭐 이러한 한계를 느껴서 EEG를 공부를 해보고 싶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쓴 거죠. 근데 그걸 쓰려면 이제 상대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그 상대 기관을 어디로 쓰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지금 제 포닥 지도 교수님께서 그 서울대 랩으로 방문 교수를 방학 때 이제 한두 차례 오셨었어요. 그래서 가끔 뭐 얘기도 하고 뭐 제 연구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뭐 이제 교수님 연구에 대한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석사를 졸업하신 이제 선배님께서 거기서 또 박사를 하고 계시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커넥션이 좀 있던 상황이라 그러면 교수님 랩으로 가도 되나요? 라고 이제 했는데, 교수님께서 흔쾌히 너무 좋다 라고 해주셔서 이제 아이오와 대학을 두고 펠로우십을 쓴 거예요. 펠로우십을 썼는데 뭐 지원자가 많이 없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지원자가 많이 없었는지 운 좋게 그 펠로우십 선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박사 마지막 학기에 아이오와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오와에 와서 뭐 6개월 동안 정신없이 그 EEG 이제 배우고, 제가 원래 패러다임이나 제 원래 행동 실험의 어떤 그런 기반이나 패러다임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EEG 자체는 이제 거기서 실험을 처음 해보고 분석도 처음 해보고 한 거여서, 그렇게 이제 6개월 동안 EEG 실험하고 데이터 모으고 분석하고, 그래서 막 어찌저찌 막 급하게 해가지고 박사 논문을 이제 썼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학 박사로 졸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졸업하면 뭐 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사실 6개월 만에 EEG 방법론과 그 데이터 분석을 얼마나 했냐라고 하면은 사실 진짜 기초 수준을 맛보기를 했다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그 당시에도 불안이 엄청 컸어요. 내가 이런 상태로 박사 졸업을 해도 되나? 내가 이걸 박사 논문이라고 칭해도 되나? 막 이러면서 그런 불안이 있었는데, 근데 불안하면 공부를 더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그럼 여기 와서 포닥을 1년 정도 더 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 당시에 이제 포닥 자리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뭐 비자 받고 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 흔쾌히 그렇게 제안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로 이제 포닥을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포닥을 오면서 드는 느낌이, 내가 포닥으로서 왔다기보다 새로운 이 뉴로사이언스 공부를 하기 위한 박사 1년차를 시작하는 느낌으로 이제 여기에 오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오와에 6개월 살면서 이 6개월의 경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뭐랄까, 서울에서 10년 살았으니까 너무 피로하고 그 사람에 치이고 막 일에 치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여기선 진짜 제 오롯이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고, 랩 환경도 너무 좋고 교수님 너무 좋으시고 그 랩에 있는 친구들, 매니저 선생님들 다 너무 좋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EEG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뭐 펫이랑 다른 그런, 그러니까 뇌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병원 기반의 시설과 그런 뭐랄까 사람들, 교수님들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좋은 기회인 것 같다 해서 여기로 이제 포닥을 오게 됐고, 그리고 여기 실제로 오디올로지 프로그램, 청각과학 프로그램 자체가 미국 내에서 막 2위 막 이렇게 되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대해서도 얘기가 엄청 많아요. 1년 동안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고, 고민도 너무너무 많고, 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좀 자리를 잡고 여기서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정리가 좀 됐지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너무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음번에 또 더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나눈 저의 20년에 가까운 이 절니가, 학문적인 이 여행이 조금이라도 이 길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뭔가 다뤄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뭔가 궁금한 질문들이 있다, 꼭 제 전공과 관련된 게 아니어도 뭐 그냥 음대 아니면 박사 아니면 미국 생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든 생각은, 어떤 진로 고민이 있더라도 사실 모두가 진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초등학교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부터 어떤 대학을 가지, 대학 졸업하고 뭐 하지, 뭐 회사를 갔으면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건가, 이직은 어디로 하지, 그냥 인생 전체에 걸쳐서 계속 진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계속해서 내 목소리에 대해서 되게 기울여야 되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다면, 선택을 한 뒤에는 집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왜 가치 있냐면, 그게 실패일 수도 있죠. 뭐 집중을 했지만 그 길이 나랑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일 수도 있고 되게 내가 잘 걸어온 길일 수도 있고, 후회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 점차 약간 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
난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주는데 진짜 큰 이정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세상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또 눈도 많이 세상에 대한 눈도 많이 넓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더라도 이제 그런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영상이 너무 길어졌지만 모두들 고민에 있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성장을 하는 삶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